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벌써 저녁 시간, 늦은 시간이 됐네요. 여러분과 또 함께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마지막 방송하고 저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휴장이었습니다. 휴장이어서 좀 아쉬움은 있죠. 코스피하고 코스닥 지수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30일 날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전날에 미국 주시장이 상승하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도 훈풍이 부는 듯 했는데, 미중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이제 위축이 됐고, 코스피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거래일 대비 8.81포인트 0.34% 내려서 2556.6일에 거래를 마쳤죠. 약보합수로 출발한 코스피였는데 장 초반에 상승세로 돌아서다 보니까 반등을 시도하기도 했어요. 오전 한때 2570선을 회복하기도 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 모여가지고 소폭 하락을 마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좀 아쉬움은 좀 많이 있었던 하루였죠. 수요일 날은. 근데 오늘은 하필이면 또 노동절이라서 휴일이네. 오늘 좀 주가 올랐을 텐데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아쉬움은 있는데 그래도 내일은 좀 더 많은 상승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면 미국장도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한번 또 우리가 내일도 작은 기대감을 한번 갖고 내일을 또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보니까 현대차 증권에서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 결론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다 이렇게 또 선을 긋더라고요. 각각 더 다릅니다. 일단은 그쪽 관련된 센터장이 지난달 30일 방송을 보니까 모건 스탠리 의견에 대해 언급하기는 한계는 있다. 이 모건 스탠리하고 약간 견해가 다르다. 이렇게 언급을 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올해 관세보다는 더 중요한 게 인공지능 AI죠. 이 데이터 센터 투자라고 강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미국 4대 클라우드 사업자 이외에도 지금에 보니까 서버린 A, 소프트뱅크가 주도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일본의 인텔리전트 프로젝트 등에서 그 나오는 물량이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많다고 분석을 한 거죠. 그렇게 본다면 모건 스탠리가 일부 지적한 그런 내용과 약간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 평가를 합니다. 한편 삼성전자 주조 환원 정책에 대해선 정책 확대보다는 기존의 성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보는 것 같아요. 관세 이슈 때문에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추가 확대보다는 이 부분이 해소될 때 이 변화 여부가 있지 당장은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당장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언급하는 그런 센터장이 있다는 거 참고만 하십시오.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각자 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청구차 한번 연락이라는 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해 초부터 금리 인상을 이어온 일본의 중앙은행이죠. 일본은행 BOJ. 이 BOJ가 기준금리를 2회 연속 0.5% 정도로 동결을 했습니다. 미국의 관세정책 여파로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할 수 있다는 그런 관측이 나오다 보니까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풀이되고 있고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에 보니까 BOJ는 이날까지 이틀간 개최한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조정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했다 합니다. 유지. 이번 회의에서 미국의 관세 정책이 촉발한 무역 마찰 영향으로 전 세계 경제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일본 기업의 수익성도 악화될 거라는 인식을 나타냈고요. 향후 금융 정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책 금리를 올려서 금융 완화 정도를 조정해 나간다. 일단은 기존 입장의 경제와 물가 정세의 개선에 따라서 조건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전한 거죠. 그리고 NHK는 그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조치로 인해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BOJ가 경제하고 물가의 영향을 한번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에다 가조 BOJ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각국의 통상 정책 전개와 영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경제 물가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기준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밝혔고, 그는 추가 금리 인상 시기랑 관련해서 반드시 늦어지는 않을 거다. 향후 데이터에 따라서 앞당길 수도 있다. 물가 상승률이 높지 않을 때 무리하게 금리를 올리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언급을 하네요. 앞서서 BOJ는 지난해 3월에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17년 만에 금리를 올리면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뒤에 그해 7월에도 금리를 올려서 대규모 금융 완화와 정책 탈피를 시도를 했습니다. 지난 1월 말에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단기정책 금리를 0.25% 정도에서 0.5% 정도로 인상했어요. 3월 중순회의에서는 금리를 동결했고, 이러다 보니 BOJ는 3개월마다 내놓는 경제와 물가 정세 그 전망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25년도의 실질 그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6%포인트 하락한 0.5%, 26년도는 GDP 성장률 전망치를 0.3%포인트 내린 0.7%로 제시했네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5년도 2.2, 26년도 1.7%로 전망을 했고, 각각 기존의 전망치보다 0.2%, 0.3% 정도 하락한 수치라고 합니다. 27년도 실질 GDP 성장률은 1%,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9%로 예상을 했고, 니케이에서는 트럼프의 그 관세 정책에 따른 경제 감속 영향을 반영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금리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특히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유럽 보니까 영국은 0.2% 정도 현재 좀 빠지고 있고, 프랑스는 0.5%, 그리고 독일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프랑스가 아니지, 프랑스 독일은 휴장이고요. 영국이 좀 올라가고 있고요. 자, 잘못 봤네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4230.08. 어제 골 때리더라고요. 쭉 빠졌다가 다시 쭉 올라가는 그런 막판에 그런 모습을 보여서 올랐는데, 오늘도 잘하면은 한 1.5% 정도 오르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좀 올라준다면은 땡큐죠. 그래서 한 4,300까지는 한번 가보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환율은 1,429원이고요. 달러 1분엔 142.65엔, 유가는 58.21달러입니다. 유가가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지금 보니까 트럼프가 의도한다는 것 같아요. 1분 엔화는 988.52원, 유로화 1617.70, 그리고 중국 연합 196.51원, 휘발유 1638.88, 국제금값 3319.1달러, 국내는 15만 1928.2원입니다. 미국 국채 10년물은 4.143이네요. 4.143, 0.77%.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도. 선물을 보니까 다우가 0.47, S&P 0.92, 나스닥 1.53, 러셀은 조금 빠집니다. 0.11%. 요즘 나스닥이 상당히 강세네요. 삼성전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0.5% 빠졌죠. 그리고 우선주는 0.5% 몰랐어요. 본주 빠지고 우선주 올렸는데, 그래도 박스권에서 움직입니다. 하지만 내일도 보니까 좀 오를 것 같습니다. 내일은 박스권 상단까지도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고공 슈팅을 해가지고 엄청난 돌파력을 보여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박스권에서의 상승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죠. 막 올라가줘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좀 안정화돼야지만이 상승할 수 있으리라 보고, 저는 차분하게, 여러분들에게 차분하게 그냥 가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성급하게 전진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할게요. 굿나잇.